네, 오늘 환승할 첫 번째 포트폴리오입니다. 레제비츠님의 계좌 포트폴리오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보내주신 사연부터 살짝 살펴볼까요? 레제비츠님은 중장기 종목과 테마주 단타 종목으로 나눠서 투자를 하고 계신 분이기도 합니다. 한 30에서 50% 정도 현금을 보유하면서 그때그때 또 테마로 핫한 종목들을 또 짧게 매매를 한다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나머지 종목들은 중장기 종목으로 계속해서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고 하시네요. 다만 중장기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일정 비중 이상 올라오거나 아니면 장대 양봉이 뜰 경우에는 어느 정도 수익을 실현하면서 조금씩 챙겨가는 모습이고요. 반대로 많이 빠졌다라고 한다면 추가 매수를 해서 평균 단가를 낮춘 다음에 가격이 평단가까지 올라왔을 때 추가 매수했던 물량들은 덜어내고 있다. 이런 또 꼼꼼한 투자 전략까지 함께 남겨주셨습니다. 자, 올해 실현 수익률이 35% 정도라고 하세요. 이런 시장이 좋지 않았던 거에 비해서 내 수익률은 그래도 꽤 괜찮은 한 해를 보냈다라고 평가한다라는 의견과 함께 다만 아직 부족한 점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해서 전문가님들께 보완점을 알고 싶어서 진단을 신청했다라는 사연을 함께 보내주셨거든요. 자, 수익도 잘 챙겨가고 계시고 투자 전략도 꼼꼼하게 스스로 잘 하고 계십니다만 우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살펴보면서 환승할 종목들이 있는지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성일하이텍인가요? 성일하이텍 20% 정도 보유를 하고 계시네요. 성일하이텍은 뭐 폐배터리 관련 종목에서도 계속해서 좀 좋은 흐름 보여주고는 있지만 현재 수익률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MP라는 종목을 또한 10% 정도 가지고 계시거든요. 메타버스라든지 이 콘텐츠 관련 종목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이고요. 다음은 화신입니다. 화신은 자동차 관련 종목으로 좀 가지고 계신 것 같고 코리아 서키트라는 반도체 종목도 가지고 계세요. 또 OCI와 또 삼강 M&T, CS윈드 같은 이런 신재생 관련 종목들도 다수 보유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자, 이 종목들을 어떻게 환승하면 좋을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레제비츠님의 포트폴리오 환승열차 탑승하러 출발해 보겠습니다. 뿌뿌! 네, 환승열차 빨리 좀 타봐야 될 것 같은데 레제비츠님, 저희 채팅창에 항상 많이 와주시는 분이거든요. 전화 연결 바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제비츠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올 한 해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진짜 고생 많이 하는 한 해 같습니다. 네, 참 어려움을 누구나 겪을 수밖에 없었던 한 해였는데, 자, 일단 포트를 언뜻 좀 보니까 지금 채팅창에서도 되게 좋은 종목들이 꽤 있다라는 공감대가 좀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폐배터리도 있고 메타버스에 신재생까지 올 한 해 화제가 됐던 종목들 참 많습니다. 지금 가장 크게 어려움을 겪고 계신 포인트가 뭘까요? 이게 지금 딴 것들은 사실 그렇게까지 크게 걱정을 안 하는데 네. OCI랑 네, 그다음에 NP가 네. 조금 걱정이 되더라고요. 아,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을 요즘에 언급이 되긴 합니다만 그동안 너무 많이 내려갔죠? 네, 작년에는 선익 시스템을 했었는데 네. 이제 NP가 더 변동성이 좋아서 NP를 골랐더니 이게 지금 좀 많이 빠져가지고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박준현 운용력과 함께 이 포트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예. 네, 잘 들어보시죠. 자, 운영자님, 일단 이 포트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한 줄 코멘트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앵커님이 설명했던 대로 일단 예. 오늘 한 줄 코멘트는 저도 포트를 보고 네. 코멘트를 달았는데요. 시장 상황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투자가다. 우리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대응을 않고 주식을 계속 홀딩했으면 수익이 안 나거든요. 근데 앞서 우리 시청자님이 올해 35% 수익 났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올해 지금 종합주가지수가 25% 떨어졌고 코스닥 시장이 34%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수익 났다는 자체는 시장 상황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고요. 그렇죠. 그리고 포트가 종목은 많기는 하지만은 그렇게 상당히 신중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현재 네. 비중이 가장 많은 게 성일하이텍 20%인데 나머지 종목도 그렇게 비중이 많지 않아요. 네. 딱 보면 일부 종목 같은 게 상당히 앞서 단기 매매도 한다고 그랬었는데 아마 MP라든가 관련된 종목은 아마 그 1월 효과를 겨냥을 해가지고 매매를 좀 한 것 같아요. 그런 CES도 그렇게 중장기 투자도 하면서 단기 매매도 하는 스타일. 이게 괜찮거든요. 장기 투자는 계속 홀딩해서 가져가고 네. 단기적으로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이분 같은 경우 보면 전업 투자가 같거든요. 그게 네. 가능하니까 충분히 포트에 우리
시청자님 네. 맞는 어떤 포트를 좀 구성하고 있는 게 아닌가. 알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코멘트부터 아주 뭐 긍정적인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갖고 계신 종목들 포트폴리오 상세히 좀 들여다보면서 코멘트를 추가적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영자님, 종목 하나씩 좀 봐주시죠, 포트폴리오. 예, 뭐 종목이 좀 많아서 시간 예. 관계 자세히는 얘기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짧게 좀 코멘트 좀 달아보면요. 네. 일단 비중이 가장 많은 게 성일 하이텍이거든요. 네. 뭐 한 10% 정도 손실이 좀 나 있는데 현재 시장 상황을 가면 큰 손실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뭐 배터리 산업에 대한 이제 배터리 쪽에 대한 성장성을 좀 봐고 하셨을 거예요. 또 시적인 예산은 이제 검증된 회사니까. 다만 예산 아쉬운 것 자체가 올해 내년도에 실적이 상당히 실적 모멘텀이 안 좋습니다. 증가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투자 부분 자체가 내년도 말에 완공이 되기 때문에 완공 시점 자체 2024년도거든요. 그리고 대규모 투자가 돈이 좀 들어가는데 2025년도까지 한 2,100억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예사 자본이 2,000억이에요. 투자 계획이 이렇게 잡혀져 있는데 현재 금리 상황이 고금리로 가고 있기 때문에 투자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는다 한다면 약간의 당초 계획했던 생산량을 못 맞추면 실적이 하향 조정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조금 있지 않겠는가 그런 점 같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MP가 걱정이라고 했었는데 이게 그죠? 가장 걱정이라고 하셨죠. 근데 제가 뭐 걱정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뭐 플러스 난 주식이거든요. 저도 약간 그 메타버스 관련 종목 중에서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이긴 한데 네네. 5,900원에 사셨고 지난번에 이제 급등할 때 따라 사지 않으셨기 때문에 네. 1월 달에 아마 그 모멘텀이 약간 나올 겁니다. 근데 우리 시장에 매수한 가격 정도까지는 갈 수가 있어요. 걱정할 수 있는 그런 또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실적 자체는 따라주지 않고 있지만은 모멘텀 자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손실 없이 나올 수가 있다고 보고 있는 쪽이고, 그 다음에 화신 같은 경우는 좀 아쉽죠. 회사가 지금 올해 최대 실적이거든요. 거의 아마 주당 EPS가 2,500원이니까 PER 따지면 2배밖에 안 됩니다. 다만 지금 완성차인 형인 현대차가 못 가니까 좀 못 가는 거거든요. 도대체 또 언제 갈 수 있나 싶어요. 그렇죠. 미국 쪽에 회사가 아무래도 자동차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 쪽에 공급 확대 정책에 따라 가지고 미국 쪽에 진출해야지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쪽인데 화신 같은 경우는 미국 쪽에 법인 진출해 있기 때문에 수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추가 매수도 가능한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코리아 서킷은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판과 함께 가는 거기 때문에 예전처럼 마냥 잘 갈 거다라고 보기엔 좀 어렵다. 예, 그다음에 OCI는 일단 좀 최근에 이제 폴리실리콘 가격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고 네네. 그다음에 이 회사가 내년 5월달에 분할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유동성 리스크도 있어요. 저도 그래서 이따 좀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종목은 교체 매매 관점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쪽이고 그다음에 삼강 M&T라든가 CS 윈드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정책 효과들이 반영되면서 실적 성장할 수 있는 주식이니까 추가 매수 관점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NK맥스도 이 종목도 아마 1월 효과를 보고 사셨을 것 같아요. 회사가 1월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쪽에 뒤늦게 참여를 회사가 신청을 했거든요. 먼저 11월 달인가요?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참여한 기업들 같은 게 미리 주가가 떴어요. 근데 이 종목은 2주 전에 12월 중순 정도에 발표가 좀 됐기 때문에 주가 반영이 안 됐어요. 그래서 아마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때 큰 의미, 손실 없이는 나올 수 있는 그런 쪽이 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텔레치스 같은 경우는 반도체, 자동차, 전장과 관련해서 실적이 확실하게 턴어라운드가 진행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것도 뭐 추가 매수가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일단 그렇게 좀 간단한 코멘트를 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종목별로 이렇게 살펴보니까 확실히 굉장히 트렌디하게 잘 기대가 있는 종목들을 접근을 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오늘 뭐 하이라이트는 바로 이거죠. 환승매매 어떻게 할 것인가, 이 포트를 도대체 어떻게 바꾸어갈 것인가 라는 힌트를 지금부터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이미 좀 잘 하고 계신 것 같긴 한데 환승매매 전략 어떻게 좀 잡아볼까요? 예, 그렇죠. 일단은 전체 전략 자체는 앞서 일부 종목을 수평으로 교체를 하고 일부 종목은 현금이 좀 있거든요. 현금 30% 정도 있으니까 추가 매수 관점에서 전략 제시해주고 싶은데요. 먼저 수평 이동을 좀 권해주고 싶은 거는 앞서 이제 성일 하이텍입니다. 예산 이제 배터리 시장에 성장성을 보고 사셨는데 앞서 얘기했다시피 올해 영업이 한 500억, 내년도도 500억대 전후거든요. 그래서 현재 PR 수준으로 본다면 거의 30배 되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보다는 같이 많이 떨어졌지만은 에코프로 쪽으로 저는 교체 매매를 하는 게 좀 유리하지 않겠는가. 왜냐면 배터리 기대감은 대단했지만 한동안은 조금 지지부진할 것이다. 예, 이게 실적 모멘텀도 있고 투자를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까지 실적이 증가되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앞서 얘기했다시피 대규모 투자에 따른 자금 수요가 원활하지 못하면 투자가 안 되면 따라 가지고 당초 예상했던 실적 성장이 안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왜 에코프로냐? 에코프로는 알다시피 에코프로 BM의 지분을 45% 갖고 있는데 예상 현재 시가총 2조 5천억입니다. 네. 지금 에코프로 BM이 시가총액이 지금 거의 10조 원이니까 네. 그 회사 같이만 한다 4조 5천억이고요. 그다음에 자식이 훨씬 커요. 네, 그다음에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앞서 이제 성일 하이텍이라는 회사 자체가 폐파트리 쪽이니까 에코프로 CNG라는 회사 자체가 현재 폐파트리 시장에 진출해 있거든요. 그다음에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상장 회사인 에코프로 BM도 있지만은 네. 비상장 회사의 가치가 상당히 괜찮습니다. 숨겨져 있는 그렇죠. 자식들이 많군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전구체와 예. 관련된 부분도 있고 앞서 얘기다 폐파트리 관련한 에코프로 CNG라든가 그다음에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의 회사 자체도 수산화 나트륨 쪽에 실적이 나오고 있는 쪽이거든요. 특히 네. 에코프로 전구체 회사인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내년도에 IPO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또 고려해 본다는 그 회사가 올해 영업이익이 6천억이고요. 뭐 연결 기준으로 그다음에 내년도 9천억, 그다음에 내후년도 1조 2천억까지 예상을 합니다. 현재 PER이 6배, 7배 되는 수준이 있고 또 PBR이 1.7배밖에 안 돼요. 네. 근데 앞서 성일 하이텍은 성장성이 반영이 돼 가지고 PBR이 지금 6배 되는 수준입니다. 주가가 떨어지다 덜 떨어져요, 이 종목이. 네. 그런 측면에서 에코프로가 성일 하이텍이 사업을 하고 있는 폐파트리 시장에 진출해 있기 때문에 수평 이동 대신 아마 그 성일 하이텍 같은 경우는 11만 원 정도까지 빠르게 올라올 것 같아요. 네. 그 정도 올라가면 팔아서 교체하시든가. 물론 이 정도도 올라올 수가 있겠지만은 그런 관점에 접근해 보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OCI는 앞서 얘기했다시피 매도를 해가지고 뭘로 교체를 하시냐? 같은 태양광 쪽에 현대 에너지 솔루션 고체를 지원을 싶어요. 왜 그러냐면 앞서 폴리실리콘 가격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OCI는 내년도에 기업 분할 이슈도 있다는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현대 에너지 솔루션은 태양광 모듈 쪽이지 않습니까? 네. 폴리실리콘 가격이 떨어져야 유리합니다. 그리고 올해 최대적이고 주가 자체가 PR이 지금 주가 좀 떨어져서 5배, 6배밖에 안 되는 수준까지 좀 떨어졌기 때문에 현대 에너지 솔루션 쪽으로 같은 쪽으로 수평 교체하는 전략을 좀 제시해 드리고 싶고요. 예. 그다음에 나머지 앞서 MP라든 NK맥스는 1월 효과를 시점에서 반영되든 안 되든 간에 1월 초부터 1월 중순 아마 JP 이벤트 전에 바꾸는 게 그렇죠. 좋겠죠. 일단은 MP 같은 경우는 CES 2023 모멘텀이니까 예. CES 2023이 5일부터 8일이거든요. 네, 바로 초입니다. 예, 그러니까 첫째 주에 팔아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NK맥스 JP모 헬스케어는 두 번째 주니까 그 시점 전후에서 미리 전에 하루 이틀 전이라든가 그때 매도 기회를 좀 잡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CS인드라든가 삼광이벤트나 텔레치스는 비중이 6% 7%밖에 안 돼요. 네. 주가 좀 충분히 앞서 얘기했다시피 괜찮은 주식이기 때문에 현재 가격대라도 현금이 30% 있으니까 10% 정도 좀 맞춰서 대응하는 전략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고 네. 그다음에 한 종목을 좀 보내드리면 새로 매수할 정도. 저는 이제 건설기계 쪽을 상반기 때 주목을 해보고 싶은데요. 예. 그래서 이분이 보니까 개별 종목 위주로 해서 매매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네. 스타일에 맞게 뭐 대형주 매매하신다 한다면 두산 현대인프라코라든가 현대건설기계 추천해 드리고 싶지만은 개별 종목 성향인 것 같아서 중소형 종목 쪽에 진성 TC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알다시피 진성 TC는 캐터필러 쪽에 내부 불삭기 하부 주행치를 공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지금 캐터필러가 신고가입니다. 네. 미국 시장이 거의 신고가거든요. PR이 정말요? 지금 18배 수준인데 진성 TC가 이번 3분기 때 영업이익 무려 190억 났습니다. 이 회사가 1년 영업이익이 평균 200억 정도 전후인데 3분기만 이렇게 났거든요. 근데 내년도도 미국 시장의 인프라 투자와 관련해서 본격적으로 1조 달러 규모 자체가 11월 달에 통과된 것 자체가 집행이 좀 되면서 미국 시장이 계속 좋을 거고요. 여타 나머지 신흥국이라든가 그리고 올해는 이제 내년 같은 경우 중국 시장이 좋아진다 한다면 추가적으로 더 좋아질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좀 올라 조정을 좀 받고 있지만 PER 기준에서 지금 7배 미만 되는 주식이거든요. 충분히 현재 가격대에서 10%에서 20% 정도는 관심 있게 좀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포트의 종목별로 비중을 어떻게 하라라는 진단은 저도 처음인 것 같은데 아주 상세하게 들여다봤습니다. 자, 레제비치님 포트폴리오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살펴드렸는데 혹시나 궁금한 점이 또 있으실까요? 진성 TC 같은 경우에 이게 하방을 어디까지 잡고 매수를 하면 좋을까요? 최근에 주가가 12,000원대까지 내려왔다가 오늘 기간 매도가 좀 나오면서 약간 좀 아래 걸 좀 달았거든요. 최근에 충분히 주가가 15,000원까지 상승했다가 조정을 좀 받은 쪽이고 앞서 얘기했던 내년도에 실적이 성장이 확실하게 지금 경기 관련 종목 중에서 답보할 수 있는 업종을 현재로 봐서는 쉽게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건설기계 업종 같은 경우는 충분히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좋아지고 있고 내년도 여러 가지 요건이 좋습니다. 건설기계 자체 앞서 미국의 인프라 투자 법안 자체가 11월 달 통과 자체가 1조 달러 규모 자체가
내년도부터 집행이 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혹시라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부분 자체가 종식이 된다 한다면 전후 복구에 대한 기대감도 있을 수가 있는 쪽이고, 그다음에 중국 시장이 내년도에 그래도 기대할 수 있는 성장 모멘텀이지 않습니까? 중국의 굴삭기 시장이 20개월 동안 계속 하향을 하다가 11월 달부터 돌아섰거든요. 내년도에 중국의 경기 부양책을 사용한다 한다면 중국에 대한 그동안 워낙 안 좋았지만은 그동안 굴삭기 시장이 좋았던 것 자체는 중국을 제외하고는 다 좋았거든요. 근데 기존에 좋았던 쪽은 내년도 더 좋아집니다. 근데 중국이 내년도 새롭게 좋아진다 한다면 굴삭기 시장 자체는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도 더 좋아진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대 13,000원 정도 전후는 충분히 접근이 가능한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레저비트님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전략들을 감안을 해 두시고 내년에는 더욱더 크게 좀 날아오르시고 수익 많이 보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레제비츠님의 포트폴리오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첫 번째 환승매매 마무리를 해보고 두 번째 환승매매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번호 캐스터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자, 이번에 만나볼 포트폴리오는 어떤 분의 포트폴리오일까요? 환승매매 바로 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살펴볼 포트폴리오는요, 홍승훈님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제 계좌는 다이소 계좌입니다. 라면서 사연을 보내주셨거든요. 현재 수익률은 마이너스 28% 손실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손실 금액도 워낙에 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내 포트폴리오 확 바꿀 수 있을지 궁금하다라는 사연과 함께 포트폴리오를 보내주셨습니다. 가지고 계신 종목은 총 16종목을 가지고 계셨는데요. 그 가운데 주요 종목들 위주로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딱 보더라도 개인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종목들을 참 많이 가지고 계시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특히나 삼성전자와 카카오 같은 종목들에 또 비중을 많이 실으신 모습이고요. SKI 테크놀로지도 지금 매수가 나중에 확인을 해보시면 꽤 오랫동안 지금 고생을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한세실업 같은 대형주뿐만 아니라 이런 소형주들도 또 섹터도 굉장히 다양하게 지금 보유를 하고 계신 상황인데요. 손실도 좀 크다 보니까 좀 많이 답답하고 불안하셔서 이렇게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자, 어떤 환승 전략이 필요할지 지금부터 또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럼 지금부터 홍승훈님의 포트폴리오 환승열차 탑승하러 출발하겠습니다. 뿌뿌! 네, 지금 바로 또 두 번째 포트폴리오를 가보도록 하죠. 홍승훈님께서 보내주신 종목들 포트폴리오인데요. 전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보세요? 네, 잘 들리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2022년 정말 고생 많이 하셨죠? 너무 실망이 너무 크고 네. 손실이 많으니까 참 많이 답답합니다. 네, 그래도 뭐 다들 소실이 많이 나 있고 이렇게 잘 버텨오신 것 자체가 나중에 또 승리할 가능성을 품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포트폴리오 점검을 해드릴 텐데 지금 스스로 포트 돌아보시면서 어떤 점이 많이 어려우셨어요? 제가 종목을 너무 이것저것 많이 사다 보니까 네. 이렇게 중심을 못 잡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좀 바꿔볼 수 있는지 지금부터 최병훈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최병훈 전문가님, 일단은 이 포트폴리오 한 줄 코멘트 좀 부탁드립니다. 주식 쇼핑센터 운용으로는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다. 방금 전에 시청자분께서 해주신 그 내용 그대로군요. 네, 맞습니다. 쇼핑센터 운영, 여러 가지 조금씩 모아서 않는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한테 제가 한 질문하고 싶은데요. 예.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주식 경력이 얼마나 되셨어요? 경력은 지금 한 20년 됩니다. 20년 동안 얼마나 버셨어요? 지금 한 억대 넘게 투자하고 계시죠? 예, 지금 다 번 거예요? 지금 손실을 거의 한 1억 정도? 20년 동안 해서도요? 네. 20년 동안 삼성전자 사가지고 가만히 있었으면 한 100배는 올라왔습니다. IMF 때 샀다면. 지금도 바뀌지 않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지금도 이렇게 백화점을 만들고 쇼핑센터. 요즘 이제, 쇼핑센터 운영도 아주 어렵습니다. 지금 보시면 다 좋은 종목이에요. 개인 투자자가 가장 많이 산 거, 이제 우리 시청자는 가장 많이 샀어요. 삼성전자, 카카오.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산 거 올해는 삼성 SDI인데 SDI는 없고 삼성전자를 사셨어요. 그죠? 그러면 주식 투자를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저 고정관념에 빠져서. 그러면 우리 주식 투자자의 90%는 10년 동안 돈을 못 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식 올해도 못 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앞으로는 몇 년 안에 손실 난 거 회복도 하고 크게 볼 수 있도록, 포트를 확실히 바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네. 이 종목들을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별 한 줄 코멘트 간단히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전체적으로 보면 종목이 비중이 삼성전자 가장 높아요. 높고 나머지는 뭐 10%대도 있고 그런데 대다수를 좀씩 다 갖고 있어요. 네. 저 몇 프로. 그래서 저는 비중 10% 이하는 들고 있으면 허송세월이 되듯이 아무도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종목은 다 좋습니다. 뭐 삼성전자, 카카오, LG 에너지솔루션, DB하이텍 이런 쪽은 갖고 다 고성장을 합니다. 카카오도 마찬가지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종목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본인 종목 중 한 게 신라젠이라고 있습니다. 신라젠이 상장 정지됐다 다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좋은 종목을 그때 시가총 매대한 좋은 거로 샀는데도 이렇게 폐점이 될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옥스퍼드 스트리트의 영국에 7, 8년 전부터 소비가 잘 안 돼가지고 쇼핑센터 내에 있는 점포들이 1년에 300기씩, 500기씩 계속 폐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시대가 소비 시대가 아니었다는 거죠. 영국 이미 그 전에 시대. 그러면 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주식 계좌에서도 이것저것 다 놓고 있으면 그 중에 이렇게 폐점되는 거 나오듯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미래가 보장되는 그런 주식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런 주식들이 많이 갖고 계세요. 그런데 확신을 갖지 않고 그냥 조금씩 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데 전반적으로 그래서 보면 이제 삼성전자다. 그럼 삼성전자 비중이 29.11% 가장 많아요. 다행히 아마 삼성전자 이렇게 비중 많이 샀기 때문에 자금이 크실 거예요. 몇 억씩 뭐 큰 걸로 보여요. 그래서 하지만 삼성전자는 저는 2020년도 말 21년도 초에도 반도체가 슈퍼사이클 2025년도 전에 23년도에 아마 반도체 가격이 반타작 날 거다. 그래서 절대로 삼성전자를 가지 말고 SDI라 가라. 막 이런 식으로 그 전부터 이야기 해줬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는 지금 비중이 이렇게 있으니까 갖고 계시든지 아니면 본전 회복하게 되면 단가가 높진 않아요. 67,600원이니까. 제가 보는 내년 상반기 목표가가 67,000원대입니다. 7만 원 내외니까 본전 갈 겁니다. 그럼 파셔서 삼성전자를 팔고 저는 삼성전자를 메모리 업체가 메모리 반도체하고 그다음에 뭐 파운더리는 하고 있지만 메모리 반도체하고 가전이라든지 이런 게 주력이기 때문에 그러면 가전도 코로나 시대에 거의 냉장부터 세탁기 다 거의 다 TV도 마찬가지로 다 팔고 새로 살려면 한 10년 기다려야 돼요. 교체도. 그 정도로 메모리 반도체가 지금 계속 많이 내려왔다고 금방 회복할 것 같지만 메모리 반도체는 삼성전자도 물론 감산을 좀 하고 있지만 아직 투자 규모가 아주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저는 24년도 정도 돼야만 유의미한 반등이 있을 거로 보기 때문에 고점은 돌파를 못 가고요. 그래서 저는 본전 회복한 팔아서 나머지 종목 좋은 걸로 더 사시라고 종목수 압축 말씀드리고 카카오는 영업이익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카카오 종목을 개인 투자자 이렇게 가장 많이 사고 본인도 이렇게 사시는데 그러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손실이 위에서 사니까 손실이 났겠죠. 하지만 이 정말 내년도 재년도 계속 이익이 늘어납니다. 매출도 늘어나고 고성장합니다. 그럼 가격을 보고 이 회사가 나쁘다고 생각하니까 또 불안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장기 성장은 지속되기 때문에 보유를 하시는데 비중을 지금 싸게 내려왔으니까 비중을 좀 늘려도 되고 가격은 뭐 내려와서 샀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다음 SKIT는 내년부터 흑자 전환되고요. 25년도 뭐 엄청난 성장을 할 겁니다. 분리막 쪽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유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카카오 게임즈는 이제 이미 카카오 게임즈는 추세적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파노가 이제 발급되기 때문에 파노발 지난번에 받은 것도 있고 옛날에 받은 것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해서 신작 라인업이 아주 단단하게 좋아요. 그죠? 내년에 아마 크게 오를 거로 보이기 때문에 보유를 하셔야 되고 한세실업은 실적 성장이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경기 침체이기 때문에 내년 나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쁘다고 얘기하지만 절대적인 저평가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이제 내려왔을 때 비중을 더 확보해서 가셔도 문제없다. 그리고 반도체 중에는 메모리 반도체는 앞으로 1, 2년 동안 투자할 필요가 없고요. DB하이텍은 내년에 뭐 30% 매출을 준다고 했지만 이미 지금까지 3분기도 실적이 탄탄하게 좋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30% 내려온 건 적정히 내려오고요. 아직도 거래가 좋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DB하이텍은 내려왔을 때 추가로 매수하고 36,000 이하는 저는 이제 5,000원, 6,000원부터 한 뭐 6, 7만 원 10배 간다고 해서 결혼해도 되는 주식으로 했는데 6만 이상에서 이혼하라 그랬습니다. 이제는 이혼할 때가 됐다. 돈도 못 벌어줄 수, 이혼한. 근데 다시 36,000원 다른 종목 사봤자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다시 최고 좋은, 다시 내려왔으니까 다시 재혼해도 된다. 재계라. 그래서 36,000 이하는 적극적 매수다. 그래서 저는, 지속성장. DB하이텍은 아날로그 반도체 최대 수혜주거든요. 200mm 1등입니다. 그죠? 아날로그 반도체는 자율주행차. 즉, 인간의 오감을 대신하는 반도체이기 때문에 이것은 추세적으로 성장하고 나중에 인조인간이 생겼을 때도 최대 수혜주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탄탄한 실적과 안정적으로 앞으로 300mm 웨이퍼도 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좋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적게 샀습니다. LG 애니솔루션 2.8%. 제가 8월 달에 배워야 산다 할 때 45만, 6만, 7만 할 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내가 4,600억 있어도 나 요 종목 올인한다. 리스크가 제로. 지금도 리스크 제로입니다. 저는 이제 얼마 전에 유튜브에 57만 갔을 때 62만 5천이 목표가다 그래서 저희도 뭐 팔고 그랬는데 지금 다시 살 때입니다. 이제 40만 원 내게 받았으니까 지금부터는 이것을 많이 사야 되는 거죠. 이거 사놓고 계좌도 열어보면 안 됩니다. 100만 이상은 당연히 갈 거로 보이고요. 시가총액, 앞으로 시가총액 1,000조, 우리나라 거 1,000조가 발생할 수 있는 종목은 삼성전자하고 LG에너지솔루션이다. 이렇게 저는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제는, 전기차 시대는 뭐, 미국 이제 시작하기 때문에 아주 좋다 이렇게 보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고 나머지 소형주도 뭐 몇 개 갖고 있는 종목들 있죠. 뭐 이런 종목들은 저는 다 매도하시라. 정리를 해보자. 2%, 3% 이걸로 미래가 전혀 허송 세월입니다. 그죠? 그래서 다 매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종목들을 사실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십니다. 게다가 두 종목 정도만 두 자릿수 비중으로 갖고 계시고 나머지 뭐 1%, 2% 이렇게 갖고 계신 종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정리할 필요성도 같이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환승매매 전략 구체적으로 이 신규 포트폴리오를 좀 어떻게 짜보면 좋을지 전문가께서 좀 안내를 해주실까요? 제가 종목 코멘트하면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네. 5% 비중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요. 자, 5% 비중을 사가지고 내가 신라젠을 샀어요. 그럼 신라젠 거래 정지됐어. 그래서 그건 날라갔잖아, 그죠? 그러면 전체 계좌 5% 날라가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5%를 사가지고 100% 수익을 냈어요. 그러면 내 계좌는 만약 1억이면 500만원밖에 안 올라가요. 그거 내가 20종목을 16종목 샀으니까 16종목을 10%, 전체 계좌를 10% 먹으려면 16종목 전부 다 10% 수익을 내고 팔아야 됩니다. 한 종목도 못 맞추는데 16종목을 어떻게 맞춥니까? 이게 상식적인 거죠. 자인의 이치도 마찬가지듯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5%는 허송세월이기 때문에 5% 할 바에 은행이 적금하시라. 어느 은행 요즘 5%예요. 그죠? 그래서 5%짜리 이하는 다 파시고 10% 이하는 대다수. 그리고 주식 투자 목적이 우리 투자자들이 대다수 생각하는데 초보자들은 은행 이자보다 좀 많이 벌면 되지. 조금 벌면 한 10% 1년에 10% 20% 벌면 되지. 이렇게 해서 주식을 하는데 전부 다 그렇게 못 벌어요. 펀드 매니저도 그렇게 못 버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은행이 이런 게 아니라 바로 몇 배 갈 수 있는, 즉 100% 이상 갈 수 있는 주식만 사가지고 보유를 해야 됩니다. 지금이 바로 그럴 때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으로 교체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주식의 기본은 가장 중요한 것은 가격을 보고 샀네, 팔았네, 올라갔네, 먹었네, 팔고 또 다른 거 사고 물 타고 또 하고 이것은 도박이에요. 지금까지 증명됐습니다. 95년 주식 역사상. 주식의 기본은 그 기업을 봐야 되는 거죠. 기업의 본질, 즉 미래의 가치를 보는 겁니다. 미래 가치가 앞으로 크게 성장하면 앞으로 미래가 이 기업이 10배가 성장하면 주가는 30배 올라갑니다. 뭐 10배 이상. 그러니까 산업에 성장하는 최대 수혜주를 찾아가지고 보유를 하는, 즉 주식은 당연히 그 기업을 보기 때문에 나는 미래가 3년 뒤에 5년 뒤에 보장된다면 난 돈을 갖다가 빌려줘도 원금하고 이자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모르는 기업, 내가 모르는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지 않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투자의 기본은 그거다 해서 실적 우상향 기업으로 하셔야 된다 해서 이런 정보를 제가 압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신규 포트폴리오 비중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삼성전자는 지금 본전간 비중을 축소하시고요. 예. 카카오는 좀 늘려서 지금이 매수할 기회다. 아하. SK하이테크놀리지는 내년 흑자 전환하기 때문에 흑자 전환할 때 주식이 가장 많이 오릅니다. 그래서 내년에 지금 더 사야 될 타이밍이고요. 카카오 게임즈도 마찬가지로
중국에 내년에 우리나라 게임들이 좋을 것 같아요. 중국의 실적이 나올 거로 보니까. DB하이텍도 반도체 사고 싶으면 삼성전자 가고 DB하이텍 사시라 지금도. 자, 그리고 LG에너솔루션을 비중을 늘리고 삼성전자 팔아도 안 하죠. LG에너솔루션 늘려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기본적으로 비중은 워낙 좋은 종목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신규를 넣지 않고도 요 안에서도 충분히 큰 수익을 볼 수 있는데 앞으로 지금 16개 종목을 이렇게 7개 줄였죠. 네. 앞으로 장기적으로 더 줄이시기 바라겠고요. 이렇게 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홍수근님 이렇게 종목을 좀 압축해서 한 종목 다 비중을 충분히 갖춰야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참고를 잘 해주시길 바라고요. 다음에 궁금한 종목 있으시면 다른 또 진단 프로그램에서 문의 주시죠. 오늘 예. 참고 많이 되셨습니까? 예, 정말 동방 박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환승매매 포트폴리오 진단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또 세 번째 포트폴리오 어떤 포트폴리오가 기다리고 있을지 바로 만나볼 텐데요. 한보러 캐스터 소개해 주시죠. 네. 자, 여러분 환승매매 잘 하고 계신가요? 환승열차 놓치기 전에 빠르게 탑승하세요. 자, 이번에는 세 번째로 살펴볼 포트폴리오입니다. 최선자님의 계좌를 살펴볼 건데요. 최선자님께서는 주식을 잘 모르셔서 방송을 보고 좋아 보이는 걸 매수하신다라고 하는데 이 탈출 타이밍을 놓치면서 손실도 커진 상황이라고 하시네요. 현재 가지고 계신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자면 총 6종목 가지고 계시고요. 세아베스틸 지주라든지 폴라리스 세원, 원티드랩, SH에너지화학과, KEC, 대아TI 이렇게 가지고 계십니다. 그중에서도 SH에너지화학과 KEC가 좀 손실이 가장 큰 종목들이라서 이 종목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어요 라는 사연까지 함께 남겨주셨습니다. 자, 지금 손실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제대로 환승 전략 짜봐야 될 것 같네요. 자, 그럼 지금부터 최선자님의 포트폴리오 환승열차 탑승하러 출발하겠습니다. 뿌뿌. 자, 그럼 바로 최선자님의 전화부터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네, 최선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2022년 한 해 정말 많이 힘드셨을 텐데 고생하셨고요. 자, 지금 네. 포트폴리오 지금 가지고 계시는 점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실까요? 다 궁금한데요. 네. 네. 지금 말을 또 잊지도 못하실 정도로 이 포트폴리오 어떻게 이 난관을 좀 이겨낼 수 있을까 많은 점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번 종합적으로 뜯어서 봐드리도록 할게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만 기다려 주시죠. 자, 박준현 운용력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운용력님 일단은 요 포트폴리오 한 줄 코멘트 좀 부탁드릴게요. 예, 일단 옷도 자기가 입는 데 편해야 좋아 보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본인 스타일에 맞지 않는 어허. 종목을 매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이유에서죠? 일단은 이분 같은 경우는 좀 단기 매매성 종목인데 거의 장기적으로 지금 가지고 가는 스타일이거든요. 강제로 장기 매매가 되어버린. 예, 이게 자기가 원해서 산 건 아니고 누가 추천해서 샀다는데 네. 자기가 장기 투자 성향이면 가급적 손절매가 필요한 종목들, 테마성 종목이라든가 재무력이 안 좋은 종목들은 매매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네. 그런 또 종목들을 장기적으로 반출을 좀 하면서 손실이 좀 크게 좀 확대가 좀 된 게 아닌가 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종목별로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종목별 한 줄 코멘트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일단은 이분이 그래도 좀 현금이 한 50%를 좀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30% 아닌가요? 예. 30% 정도, 예, 30% 그렇죠? 갖고 계시네요. 세아베스틸 쪽 예, 아닌가요? 그렇죠? 맞습니다, 맞죠? 예. 예. 자, 전업 받네. 맞습니다. 예, 예. 예, 현금이 좀 약간 30% 정도 요즘 가지고 있으면 그래도 많이 갖고 있는 겁니다. 네. 예, 예. 그래서 좀 가지고 있어서 좀 그래도 신중하게 좀 투자를 좀 하는 스타일인 것 같긴 한데요. 일단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요. 일단은 그 세아베스틸인데, 세아베스틸하고 보니까 각각 20%, 10% 해가지고 30% 가지고 있죠. 그래서요. 예. 일단은 세아베스틸은 그래도 우량한 회사인데, 이게 대표적으로 제가 최근 들어서 제가 그 2주 전부터 여러 가지 투자 신시간을 통해서라든가 고배당주 가지고 배당 투자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네. 이게 대표적으로 세아베스틸이 고배당주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 오늘 주가가 급락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종목 가지고 배당 투자해서는 안 되는데 어제도 급락이 나왔고 오늘 또 급락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이 종목의 배당은 아마 1,300원, 1,500원 올 거예요. 어제 8% 떨어졌고
오늘 6% 떨어졌으니까 14% 떨어졌거든요. 네네. 이게 이것도 아마 우리 그 투자가님이 좀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셨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종목은 배당량 함정이 빠지면 상당 기간 오래 갑니다. 더 갑니다. 이게 이 종목이 작년도하고 똑같아요. 예. 이게 작년도 이때거든요. 이 작년도도 보시게 되면 이때 작년 연말에 해가지고 계속 떨어졌잖아요. 회복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는 제가 수평 교체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같은 철강주대에서 괜찮은 주식들. 그 다음에 폴라리스 세원이라는 회사가 자동차 부품 회사지 않습니까? 네. 근데 회사가 별로 경쟁력이 없어요. 회사가 자동차 부품 공조 회사 쪽인데, 대부분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직접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공급하는데, 회사는 한원 시스템이라 공조 회사한테 네네. 거쳐서 갑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했어요? 경쟁력이 떨어지죠. 그러네요. 마진이 떨어집니다. 이게 이익이 안 납니다. 그래서 실적 자체도 안 좋고요. 이 주가는 싸 보이지만은 주가가 지금 거의 신저가인데 1,800원짜리 싼 게 아니거든, 시가총으로 따지면. 그래서 이거는 팔아야 되는 주식이고요. 그 다음에 원티드 맵이라는 쪽 회사인데, 이것도 지금 원티드 랩이라는 회사가 네. 지금 여건이 안 좋죠. 이 회사가 이제 고용시장과 관련된 종목이거든요. 고용시장이 경기가 좋으면서 고용시장 활발하게 전개돼야지 실적이 좋아지는 회사인데, 지금 경기가 침체가 되면 고용사정이 안 좋으면 이 회사 고용과 관련해가지고 이익이 창출된 회사니까, 즉 사람인 HR이라든가 관련된 기업들과 비슷한 회사예요. 그러면 이 종목 펀더멘트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가 않는데 주가 가기 힘들어요. 이것도 좀 안 되는 주식이고요. 그 다음에 SH 화학이라는 회사도, 회사가 스티로폴 회사거든요. 화학회사 스티로폴 회사인데, 스티로폴 회사 자체가 전방산업 자체가 건설 쪽이지 않습니까? 네. 오늘 신저가거든요. 이게 우리 시청량 특징 자체가 대부분 다 저가주예요. 이게 아마 우리 토마토 전문가들이 이런 종목 추천 안 했을 건데, 반쪽이 한 것 같아요. 이거 제가 추천한 전문가를 못 봤거든요. 이 회사도 800원짜리지만 주식 싼 게 아닙니다. 이익이 안 나는 회사니까. 그래서 스티로폴 회사가 뭐 돈이 되겠어요. 이게 회사가 보면 이익이 안 나요. 적자지 않습니까? 적자. 매출액은 많은데. 제가 차트만 언뜻 보고 싸 보인다고 접근해서는 안 되는 그렇죠. 거죠. 싼 회사가 아닌데 시가총액을 보게 되면 회사가 시가총액을 따지면 900억짜리고 자본금이 550억입니다.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이것도 비전이 없어요. 매도해야 되는 주식이고. 그 다음에 그나마 우리 시청자님 중에서 가지고 괜찮은 게, 가지고 있으면 손실이 안 볼 주식이 KCEC라는 회사입니다. KC. 회사는 이제 IT 쪽이니까 IT 쪽이지만 회사 자체가 이제 차세대 전력 반도체 시장에 대한 성장성이 괜찮거든요. 근데 지금 이것도 반도체 쪽이니까 반도체빵 안 좋으면 주가 못 가죠. 그렇지만 반도체빵이 좋아질 때는 주가가 빠르게는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셔야 될까. 그 다음에 대아TI라는 회사. 이게 우리 시청자님 보면 그런 테마성 종목들을 많이 사셨거든요. 맞아요. 참 반짝 올라갔던. 그러니까 테마는 단기적으로 작게 매매하셔야 되는데, 앞서 우리 시청자님 스타일에 맞지 않는 종목을 좀 매매하신 것 같아요. 그것도 지금 보시면 이것도 주가 싼 게 아니거든요. 이게 적정 주가는 제가 계산해 보면 회사 지금 자본총기가 1,000억짜리 회사인데 현재 시가총액이 2,000억입니다. 이익이 안 나는 회사니까 시가총액에서 이 종목은 딱 1,000억이 적당해. 1,000억도 비싸요. 그러면 주가로 따지면 1,500원 정도가 적정 가격이거든요. 근데 이 종목 이제 알다시피 옛날에 뭐 대북태반하든가 철도 관련 테마주 쪽인데 그쪽이 돈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안 되는 쪽이에요. 이 시장 자체가 옛날에 이런 테마성 종목들은 활발하게 움직임이 전개됐지만, 지금 시장 자체는 경기 침체 구간이기 때문에 부실주라든가 과거에 여러 가지 테마를 해먹었던 주식들은 주가가 못 갑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전반적으로 이들 종목들은 좀 교체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 어떻게 교체를 할지 화승매매 전략 간단히 좀 살펴주시죠. 그래서 이 종목 전체적인 전략 자체는 KCC 외에는 전량 매도해야 된다. 다 팔아야 된다. 팔아야 된다. 적극적으로 팔아야 됩니다. 팔아야 되는데, 자, 그럼 교체를 어느 쪽으로 해야 되느냐? 일단은 앞서 이제 세아 베스트 지주를 갖고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걸 저는 그런 수평으로 이거는 이제 이동시켜드리고 싶어요. 세아 제각으로? 왜 그러냐? 아까 세아 베스트는 전방산업 자체가 자동차입니다. 자동차 특수광 쪽이에요. 돈이 안 돼요. 근데 세아제가 기대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예산은 아시다시피 미국적 에너지 투자와 관련된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수혜주지 않습니까? 실적도 펀드멘탈 훨씬 종목이 뛰어나요. PER 3배밖에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종목 쪽으로 같이 가급적 수평 이동하는 걸 좀 권해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신규 종목 쪽으로서는, 신규 종목 쪽으로 제가 보내드리면, 저는 IT 쪽에 대형적 LG이노텍이 최근에 이제 애플 약재 때문에 주가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 종목은 확실하게 내년도 성장하는 회사입니다. 최근에 LG이노텍이 1조 6,500억 규모의 대규모 광학 솔루션 쪽에 투자한다고 했어요.
있거든요. 이게 무슨 목적이냐? 애플과 향후 애플이 차세대 지금 내년 하반기 쪽에 XR 기기를 출시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 위해서는 프리미엄급의 광학 솔루션을 공급할 수 있는 자체는 LG노텍밖에 없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내년도 성기 안 합니다. PR 5배밖에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IT 여파는 안 좋지만은 그래서 이 종목적으로 교체해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한 종목 저는 앞서 이제 진성 TC를 얘기했으니까 건설기계 쪽에 이 종목 쪽에 각각 종목별로 한 20% 정도씩 좀 투자하시고 일부는 현금적 가져가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최 선장님, 지금 저희가 시간 관계상 짧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시죠. 지금 갖고 계신 포트폴리오에서 KEC를 빼놓고선 전량 일단 매도를 하세요. 우리가 냉정하게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나머지 종목은 신규로 접근하면 좋겠습니다. 세아 베스틸 지주, 이거 대신에 세아 제각으로 넘어가시고요. 그리고 LG 이노텍과 진성 TC 딱 이 두 종목들을 비중 좀 충분히 담아서 새롭게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고요. 다음에 또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네. 많이 받으세요. 네. 자, 네 번째로 만나볼 포트폴리오는요, 전영호님께서 보내주신 포트폴리오인데요, 유튜브를 통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총 7종목을 보유하고 계신데요, 제가 살짝 보니까 어느 정도 수익도 지금 잘 보고 계시더라고요. 각 종목별로 나름의 뚜렷한 이유를 가지고 매수를 하셨고, 목표가가 궁금합니다 라는 사연과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어느 정도 투자의 내공이 좀 느껴지던데요. 자, 일단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을 살펴보자면 Y소를 30%로 가장 많이 가지고 계시고요. 녹십자가 20%입니다. 그 뒤로는 대한유화, 삼성 SDS, 대덕전자, 송원산업, 테스까지 각각 10%로 골고루 지금 담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금 없이 100%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 분입니다. 문의 주셨던 목표가라든지 가격적인 전략과 함께 환승할 종목은 없는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바로 전영호님의 포트폴리오 환승열차 탑승하러 출발해 보겠습니다. 뿌뿌! 네. 자꾸 봐도 적응이 잘 안 되는군요. 환승열차 탑승하러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유튜브에서 전영호님께서 보내주신 종목들 포트폴리오를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병훈 전문가와 함께 할 텐데요. 전문가님 일단 이 포트폴리오 한 줄 코멘트부터 부탁드립니다. 본전은 해낼 수 있다. 네. 그래도 장기 허송 세월이다. 이것도 조금 아쉬운 네. 코멘트가 나왔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얘기인데 간단히 좀 부연 설명 좀 해주세요. 전체적인 종목은 7개인데 종목은 네. 괜찮아요. 근데 아마 한두 달 전에 산 것 같아요. 손실이 별로 크지 않거든요. 그 얘기는 다른 것도 팔고 어느 정도 또 팔고 또 다른 종목 사고 이렇게 계속 했기 때문에 손실은 크진 않지만 어떤 건 이익 나고, 그런데 결국은 보면 지금 아마 포트 저한테 잘 이제 문의를 주신 것 같은데 네. 아주 중요한 때입니다. 지금 이걸 그냥 회복할 때까지 기다린다고 회복될 수 않을 내년에 계속 고생시킬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 개씩 잠깐만 보면 예. 대한유화는 지금 수익 중인데 지금 이제 2차 전지 소재가 분리막 소재인데 HDP 쪽이 중국하고 급성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화학주 중에서는 가장 빠르게 가장 안정적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유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삼성 SDS는 내년에 매출이 정체된 감소가 됩니다. 그리고 솔루션 회사이기 때문에 해외 진출 나머지 구조적으로 성장이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매출 성장이 거의 잘 안 되는 그런 회사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침체가 우려됩니다. 경기 침체가 같이 되면. 그래서 이거 매도를 해야 되고요. 네. 녹십장은 안정적 이익 창출되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갖고 있어도 좋다 보고요. 파이프라인 쪽도 괜찮고, 그 다음에 Y솔은 휴대폰 이제 안테나 이쪽인데 올해 적자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 비중이 가장 높아요. 계속 물 탔는지 안 가면 딱 보고 좋다고 IT 쪽인데, 그러면 일반적으로 올해 적자가 났다는 것은 휴대폰 관련된 부품이 안 팔린 거죠. 그러면 지금 애플도 하향하고 있고 우리 삼성전자 잘 안 팔려. 왜냐하면 우리 코로나 시대에 가장 수혜주 핸드폰이랑 디스플레이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이제는 다 샀는데 또 사겠습니까? 안 팔리잖아요. 신작 나와도. 예. 이 Y소를 2013년 전, 즉 2010년도 전에 사가지고 투자하고 2013년도 이후부터는 쳐다도 안 봐야 되는 거죠. 휴대폰 관련 부품은 전부 다 성숙기 시장이고 세태기 산업입니다. 예. 그 다음에 대덕전자 PCB 업체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전방산업이 다 역성장합니다. 특히 또 성원산업은 이제 화학, 폴리머 안정제, 수지, 그 다음에 PVC 관련된 이런 건데
건설이나 관련된 화학산업 쪽이 경기가 침체되면 당연히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경기 침체기에는 계속 우하향하지 간 적이 잘 없습니다. 경기가 좋을 때만 가기 때문에. 그리고 테스 같은 경우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장비가 반도체 전방 산업이 안 좋다는데 이걸 건드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내년 이제 많이 빠졌으니까 회복할 거다. 내년에 경기가 안 좋다고 그러고 바로 회복이라는 건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매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종목 수는 7개 뭐 10%씩 뭐 이렇게 있는데 예. 가장 많이 산 게 또 수익률 안 좋고 가장 또 적자 기업이고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것을 좀 싹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간단히 한 종목 한 종목씩 어떻게 봐야 되는지 한 종 코멘트를 좀 들어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포트 전체적으로 어떻게 바꾸면 좋을지 환승매매 전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좀 바꿔가면 좋을지 전략 좀 말씀해 7개 종목에서 3개를 매도를 하고 네. 나머지를 좀 비중을 좀 압축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종목을 제가 하나 드릴 테니까 네. 그것까지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좋네요. 와이솔이나 휴대폰 부품, 뭐 PCB, 대덕전자는 뭐 휴대폰 부품주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뭐 좋아서 이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매도. 그다음 테스도 반도체 쪽에 아니다. 그러면 휴대폰 부품과 반도체를 아우르면서 최고의 한 종목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DB 하이텍입니다. DB 하이텍. 2017년도 이후부터도 반도체 종목이나 휴대폰 부품 중에서 가장 압도적으로 올라왔고요. 지금 조정은 이제 반타장도 반타장 이상 내려와 있잖아, 그죠? 그런데 실적이 안정적이고요. 내년도 5천억대는 기본 나올 거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휴대폰 부품이라든지 반도체 주식을 소재나 뭐 부품 이런 거 사고 싶으시면 DB 하이텍만 사면 된다. 이제 내려왔으니까 37,000인가 좀 더 내려온 분할로 계속 사시면 좋고요. 그래서 DB 하이텍을 30% 정도를 사는데 DB 하이텍에 대한 저는 전략은 아날로그 반도체는 메모리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으로 메모리는 급락하게 되면 박리 다메지면 이것은 거래처가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이제 중국이 한 매출의 30%대가 되는데 내년에 중국이 조금 더 나아질 걸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자율주행차 최대 수혜주란 게 200mm 웨이퍼 중에 아마 1등인 것 같은데 일본의 소니사라든지 이런 데서 해서 보시 회사로 또 가고요. 그 자동차 반도체를 지금 한 30개 정도의 부품 정도를 해서 생산해서 납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이 자동차 그 반도체에 아주 1등 국가입니다. 그래서 보시가 이제 부품사를 굴러가고 해서 그래서 자율주행 최대 수혜주가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조인간에 있으면 이 회사의 반도체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뭐 이제 느끼고 오감을 다 같이 보고 느끼고 다 하는 것 이 회사가 만드는 200mm 만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고점 대비 한 60% 내외 빠졌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 하락하더라 한 10%가 최대일 것 같아요. 그러면 37,000에서 32,000 온다면 많이 사도 되겠죠. 그러면 기존 주식을 지금 팔아놓고 회복할 거 기다리면 안 됩니다. 네. 지금 시장에는 다 빠졌습니다. 다 빠진 것 중에 그 중에 미래가 보장되고 미래가 확실히 사상 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그 주식을 사야만 100%, 200% 묶을 수 있는 거죠. 요거 회복하고 기다리고 저거 회복 그다음에 다른 주식 좋은 거 먼저 올라가거든. 그래서 이렇게 다른 주식 팔아서 대한유한은 비중을 지금 좀 더 내려가면 비중을 더 하시고요. 녹십자도 비중을 더 올리고 예. 그다음 DBI 때 신규로 30% 넣고 예. 현금은 20% 놔두고 현금 20% 놔두고 이 세 종목 중에 사서 손해난 것 더 가시면 됩니다. 더. 그래서 세 종목을 압축하시면 아마 1년 안에 수익으로 크게 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보유하시는 게 가장 좋다. 가장 위험할 때 가장 위험한 자산인 주식은 지금 사놓고 1년 뒤에 보시면 엄청난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주식도 가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전영호님의 포트폴리오를 봐드렸습니다. 본전은 해낼 수 있지만 그렇게 되려면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린다라는 측면에서 과감한 포트의 조정이 변경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드네요. 자, 그래서 일단 지금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종목 비중이 높은 게 Y솔이거든요. 요거 좀 아쉽지만 매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몇 가지 좀 덜어내시고 충분한 압축이 필요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일단 보유를 해야 되는 종목 명확히 좀 찝어드리죠. 대한유화, 녹십자,
요 종목은 그대로 보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오히려 다른 종목들을 매도하고 나서 비중을 늘려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한유화의 경우에는 비중을 10%에서 20%까지 늘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녹십자의 경우에도 20% 갖고 계시죠? 이거 30%까지 조금 더 늘리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번에는 기존의 종목이 말고 새로운 종목, 지금 기존 포트를 보고 참고하셔서 새로운 종목을 추천을 해주셨는데 DB하이텍 보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DB하이텍, 지금 PPT가 조금 잘못 나온 것 같네요. 롯데케미칼이 아니라 DB하이텍으로 보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DB하이텍도 충분한 비중으로 담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현금을 추가 매수를 할 수 있을 만한 여력으로 같이 확보를 해두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네요. 자, 전 여고님께서 지금 보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쪼록 충분한 답변이 되셨길 바라고요. 이렇게 네 번째 포트폴리오를 살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또 다음 포트폴리오 가보도록 할게요. 자, 안보라 캐스터 어떤 포트폴리오 갖고 계신가요? 네, 제가 지금 또 유튜브 댓글창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연말 특집 방송 환승매매 많은 분들이 또 환영을 해주고 계시네요. 자, 계속해서 하락에서 상승으로 환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로 만나볼 포트폴리오는요, 가자님의 계좌 포트폴리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금 50%, 주식 50% 담고 계시고요. 각 종목별로 10%씩 굉장히 골고루 지금 보유하고 계신 상황이에요. 오르비텍부터 시작을 해서 시젠과 LX 하우시스, 선진, 제주맥주까지 총 5종목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들 종목들 모두 매수한 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좀 지났고 매수한 이후에 주가의 성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 보니까 손실도 만만치는 않아 보입니다. 환승 전략이 시급해 보이는데요. 그럼 출발해 보도록 할까요? 가자님의 환승 전략을 통해서 환승 특급 열차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뿌뿌! 자, 가자님께서 보내주신 포트폴리오 살펴드리겠습니다. 지금 전화 연결이 된 것 같은데 바로 한번 받아볼게요. 네, 가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2부에 이제 첫 번째로 전화를 연결해 봤는데 2022년 한 해 투자하시면서 좀 어떠셨습니까? 되게 많이 힘들었어요. 많이 힘드셨죠. 네. 자, 많은 분들께서 아마 공감을 하실 것 같고 저희도 뭐 방송 진행하면서 자, 이렇게 또 어려운 시절이 언제 있었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지금 포트폴리오 보유를 하시면서 가장 좀 어려움이 있었던 포인트는 어떤 점이셨어요? 네, 이게 매수가까지 온다고 기다리고 있는 중에 네. 어느 정도 오르다가 좀 더 오르면은 이제 매도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중에 또 빠지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 보유하게 됐거든요. 그렇죠. 사실 뭐 네. 정말 다들 공감하실 텐데 이번 연도에는 오를 때 정말 조금 올라서 더 안 오르나 하다가 다시 제자리. 그리고 조금 오른다, 이제 기대해도 될까? 다시 제자리하면 더 손실.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많이 지치셨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포트폴리오를 한번 진단을 도와드릴게요. 한번 쭉 들어보시면서 나중에 또 궁금한 점 있으면 한 번 더 질문 주세요. 네. 네,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박준현 운영력과 함께 포트폴리오 진단을 도와드리죠. 자, 먼저 운영력님, 이 포트 한 줄 코멘트 어떻게 좀 보십니까? 예, 일단은 주식은 꿈이 있어야 되는데 네. 이번 주식을 보면 다 철질한 걸 가지고 있거든요. 아. 예, 당장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한마디로.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네. 이거 조금 안타까운 코멘트가 한 줄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철진한 종목들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종목들을 하나씩 실제로 보면서 종목들 한 줄 코멘트도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예, 우리 청장님 계시니까 한 가지만 좀 물어보고 예, 싶어요. 예. 우리 시장 현금을 지금 50% 갖고 있잖아요. 네네. 예, 50% 갖고 있는 거는 지금 주식을 팔아서 가지고 있는가요? 아니면 계속 현금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상태가 계속 쭉 이어졌던 건가요? 단타해서 조금 갖고 있는 거랑 원래 그러면 갖고 현금 있던 50%는 거랑. 그게 손실이 안 날 수 있겠네요. 아니요, 손실 많이 났어요. 손실 나서 손절매가지고 현금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있어요. 네네. 거의 현재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과 비슷한 유형으로 종목을 많이 하셨겠네요, 그러면. 네네. 예,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하여튼 뭐 희망이 없다고 그랬었는데 일단은 종목들 보시게 되면 먼저 오르비텍이거든요. 이거 이제 원전 관련 테마 종목이지 않습니까? 이게 원전 관련 종목 중에서 회사가 이제 원전 해체와 관련 쪽이거든요. 예, 지금 뭐 이제 원전 신규 설립과 관련된 재료들이 반영되고 있는 쪽인데 이제 약간 그쪽도 맞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안 따라주고요. 여전히 주가 자체가 비싸고 그리고 원전 관련 쪽이 이미 나올 만한 내용들이 다 나온 것 같거든요. 최근에 정부의
그 지원 예산 확대 정책까지 좀 나온 것 같고, 다 뭐, 수주까지 나왔었으니까, 최근에. 재료가 다 나온 것 같고, 그 다음에 시제는 뭐 말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시제는. 시제는 지금 이제 뭐 거의 이제 중국이 맨 마지막 지금 위드 코로나 진입하게 된다 한다면 거의 지금 이제 끝물인데, 예사가 그러다가 또 최근에 3분기가 또 대규모 적자까지 나고, 네. 비전이 없어요, 전혀. 언제적 시즌인가 싶어요. 그렇죠. 정말 좋았는데. 뭐, 그래야 예사가 가기 위해서는 뭐냐? 새로운 돈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그 돈 가지고 새로운 M&A를 해가지고 성장성 있는 쪽에 신규 사업 진출해가지고 회사 구조 자체가 체질이 변하면 바뀔 수가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 거죠. 예. 그 다음에 LX 아우시스. 건자재군요. 그렇죠. 건자졌죠. 건설업황 안 좋잖아요. 근데 예사가 이제 최근에 뒤늦게나마 그 실적 자체가 턴어라운드예요. 나쁘지가 않아요. 이게 건자재 업황이 좋아지면 갈 건데 지금 가장 안 좋은 쪽이 지금 부동산이지 않습니까? 갈 수가 없어요. 또 주가 자체가 싸지도 않고. 네. 그 다음에 선진이라는 회사 자체는 올해 상반기 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곡물 가격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수혜주라고 올랐는데 실질적으로 그때 올랐군요. 네, 근데 제가 곡물 가격 상승 자체가 사료회사들한테 오히려 마이너스라고 그랬거든요. 실제로 네. 사료회사 실적 보면 다 마이너스입니다. 작년 대비 실제 감소거든요. 갈 수가 없어요. 다만 회사가 가치 자체는 쌉니다. 모멘텀 자체 이것도 속된 말로 철이 지났다는 거죠. 근데 끝났다는 쪽이고. 그 다음에 걱정되는 것 자체는 제가 제주 맥주예요. 네, 제주 맥주입니다. 예. 이건 희망이 없어요. 회사가 지금 수제 맥주로 해가지고 상당히 시장에 주목을 받으면서 아마 경쟁률이 아마 최고치였을 거예요. 아마 1800대 1인가요? 아하. 예, 그러면서 상장했던 주식인데, 그러면서 야심차게, 실적이 턴어라운드 할 거다 했었는데, 매출액이 거의 정체고요. 이 회사가 지금 8년째 적자입니다. 올해도 적자 8년 불가피해요. 심한 거 아닌가요? 이게 본래 8년째 적자면 등록이 안 될 건데, 회사가 아마 기술 특례 형태로 해가지고, 적자가 나지만은 성장성이 있으니까 해서 대신증권이 주관사로 해가지고 등록된 걸로 알고 있는데, 힘들어요. 이거는 비전이 없어요. 저는 이거는 당장이라도 팔아야 돼요. 제주 맥주가 가장. 예, 그렇죠. 주가가 싸지도 않아요. 그리고 주가 1,300원인데 시가총액 700억대 회사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게 이 회사가 올해 흑자가 안 났었으면 못 나거든요. 네. 예, 최근에 상반기 때 아마 가격까지 인상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매출액도 증가가 되지 않더라고요. 이게 오늘 신저가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기대를 언덕이 없다. 그래서 제가 앞서 네 종목 다 5종목이에요. 5종목 자체가 당장 희망이 없어요. 예, 그래서 일단 항승 매매 전략으로 이따 좀 말씀드리겠지만 전략 매도에서 빨리 신규 종목죠. 당연히 또 현금도 있으니까 교체하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종목 하나하나가 기댈 언덕이 좀 부재한 상황이다라는 점을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상황은 참 좋지 않습니다만 오히려 지금 연락을 잘 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2022년 이런 종목으로 고생을 하셨으니까 이제 과감히 털어내고 다른 종목들로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러면 운영자님, 환승 매매 전략, 좀 과감한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그 새로운 종목 쪽으로 좀 권해드리면 좀 좋은 종목 가지고 좀 편하게 좀 하시라. 왜냐하면 최근에 우량주도 워낙 많이 빠졌거든요. 이틀 동안 지금 코스피가 지금 100포인트 빠졌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그래서 우량주 쪽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약간 시청자님이 그래서 중소형 종목 중에서 한 2종목을 좀 골라봤는데요. 첫 번째 종목 앞서 얘기했다시피 LG노텍입니다. LG노텍 말씀드렸으니까. 그런데 내년도에 그래도 IT 쪽에서는 실적이 확실하게 성장할 수 있는 쪽이시고요. 그러면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PR이 지금 5배 되는 수준입니다. 내년도에 애플 모멘텀을 확실하게 좀 하반기 때 올 수가 있는 쪽이니까, 앞서 제가 매매 전략을 말씀 안 드렸는데, 현재 가격 대비 가능할 것 같고요. 25만원대에서. 25만원대와 단기적으로 아마 28만원대가 장을 좀 받겠지만은, 시장 상황이 좋아진다 한다면 35만, 5, 6만원까지 좀 보셔도 될 것 같고요. 한 20% 정도 좀 가능할 것 같고, 그 다음에 효성 첨단 소재를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이 종목은 알다시피 이제 탄소 섬유가 이제 좀 이제 관심을 가질 때가 좀 된 것 같거든요. 내년도 어느 정도 좀 두산 푸얼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약간 실적이 좀 좋아지는 쪽으로 나올 것 같으니까, 특히 효성 첨단세 같은 게 본업 자체도 내년도에 석유화학 업황이 어떻게 되든 간에 예산은 올해보다 내년도 이익이 증가될 거라는 전망이고, 현재 PR 기준에서 8배, 9배 되는 수준이니까 충분히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아마 32만, 현재 33만 3천원에 32만 8천원대 정도가 저점이 좀 될 것 같고, 여기서 아마 지지가 좀 될 것 같거든요. 여기서 좀 매수를 좀 해놓은 걸 권해드리고 싶고, 40만원 정도까지 목표 주가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앞서 이제 얘기했던 에코프로는 당장, 현재 10만원대는 지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으니까 10만원대 좀 매수하시고, 당장은 아마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은 내년도 3월달 정도 가야지 고점 돌파라든가 기대할 수가 있을 겁니다. 왜냐면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3개월 연계가 돼가지고 내년도 3월달이거든요. 그래서
당장은 낙폭가 됐다는 등락까지 연계될 것 같고, 현재 10만 원대 지지가 될 것 같으니까 앞서 얘기했다시피 10만 원 정도 매수 가격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별주 쪽에서 제가 이제 건설기계 쪽을 제가 진성 TC를 말씀드렸는데, 우리 시청자님이 중소형주들 워낙 좋아하시니까 좀 더 가벼운 종목 중에서 대창 단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예사도 이제 앞서 진성 TC와 더불어서 굴삭기 하부 쪽입니다. 예사 실적을 보시게 되면 눈부시거든요. 수출 비중 75% 정도 되는 거고, 글로벌 캐터필러 중심으로 해가지고 코벨코라든가 국내 쪽에 현대건설기계라든가 현대두산인프라코라든가 중심으로 해가지고 또 농기계 회사인 디어랄 중심으로 해가지고 굴삭기 관련 기계 관련 부품을 공급한 회사입니다. 네. 특히 최근에 회사 수급도 기관 투자가들이 한 150만 주 사고 있는 쪽이고, 무엇보다 대주주가 최근에 8,000원대에서 지속적으로 사고 있는 주식이거든요. 예. 대주주가 산다는 자체는 그만큼 확실한 게 없습니다. 최근에 이제 배당도 한 아마 200~300원 정도 해서 배당 내지 주가는 좀 8,000원대는 지금 종가상으로 지지가 좀 되고 있는 쪽인데, 현재 가격대에서 8,000원대에서 매수하시고 충분히 12,000원 정도까지 목표 가격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는 코스닥 쪽에서 우량 쪽에서 관심 있게 좀 볼 수 있는 쪽이 상반기 때 의료기기 쪽에 덴티움이라는 주식 쪽입니다. 예. 주가 조금 올라왔지만은 워낙 실적이 4분기 연속 실적이 서프라이즈하게 나오고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덴티움 쪽은 조금 이 종목은 96,000원에서 8,000원 정도 조정권에서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한 10% 정도 두 종목은 중성 종목이니까 진성 TC와 더불어서 10% 정도를 담아보는 좀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가자님, 이렇게 저희가 전략을 좀 짜드렸는데, 포트를 과감하게 한번 전부 바꿔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일단 전략 매도를 해보시고요. 새로 매수할 만한 종목들을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LG이노텍 하나 가져가시고, LG이노텍 20%, 그리고 효성첨단 소재 20%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에코프로도 20%를 가져가시고요. 자, 이 밖에 두 종목을 더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거 비중이 조금 줄어듭니다. 대창단조와 덴티움, 다시 한번 대창단조와 덴티움까지 10% 정도씩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답변 되셨을까요?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는 조금 더 새로운 종목들 과감한 이런 환승을 통해서 수익 실현을 하시길 바랍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가자님의 종목들 포트를 진단을 해드렸습니다. 때론 이렇게 좀 과감한 판단이 필요할 시기가 있습니다. 계속 이전에 손실난 종목들을 무한정 언젠가 돌아오겠지 하고 오매불만 기다리다가는 손실만 커지고 수익으로 다들 돌아섰을 때 혼자만 또 소외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과감한 판단을 통해서 아무쪼록 발빠른 손실 회복 그리고 수익까지 연결되시길 다시 한번 바라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5번째 포트까지 진단을 해드렸고요. 자, 이번엔 6번째 포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무라 캐스터 어떤 포트폴리오가 있는지 소개해 주시죠. 그동안 도대체 내 계좌는 왜 이렇게 하락만을 기록을 할까 답답하셨던 분들 지금 상승으로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오늘의 마지막 포트폴리오 점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만나볼 포트폴리오는요, 김윤곤님의 계좌 포트폴리오입니다. 정말 많은 종목을 가지고 계세요. 총 19종목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그 가운데서 좀 비중이 큰 종목들, 주요 종목들 위주로 저희가 이렇게 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일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DB하이텍 과 같은 반도체 종목들을 정말 다양하게 가지고 계셨고요. 건설주인 대우건설도 11% 비중을 담으셨더라고요. 코오롱 인더 역시나 꽤 큰 비중을 담으셨습니다. 그 외에 원익 IPS라든지 나머지 13종목은 굉장히 작게 정말 섹터도 굉장히 다양했어요. 뭐 금융주부터 시작해서 5G, 해상풍력, 원전 바이오까지 정말 다양한 섹터에서 다양한 종목들을 조금씩 다 발을 걸쳐 놓으셨습니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그럼 지금 바로 김윤곤님의 포트폴리오 환승열차 탑승하러 출발하겠습니다. 뿌뿌! 자, 이번에는 김윤곤님의 포트폴리오를 저희가 접수를 받아봤습니다. 자, 어떻게 볼 수 있는지 최병훈 전문가와 함께 진단을 해드릴게요. 자, 먼저 전문가님, 이 포트폴리오 한 줄 코멘트 좀 해주시죠. 자판에 우량주만 전시. 팔리지 않는다.
전시는 했는데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제 자판을 벌려놨습니다. 시장에서 네네. 백화점보다 좀 이제 우량 더 이제 소형주도 있으니까 자판을 시장에서 물건을 팔려고 벌려놨는데 거기다가 자판이나 냉장고 갖다 놓고요, TV도 갖다 놓고 네. 저 있는 다리 밑에 갖다 놓고 그럴듯한 것 부엌 가구도 품목들은- 갖다 놓고요. 저 안에 있는 뭐 또 나물도 갖다 놓고 별거 다 갖다 놓은 자판을 차려놨으면 도대체 뭘 파는 구경 안 해야 해. 냉장고 좋은 거 사려면 백화점 가서 어디 가서 살까네요. 네. 아니면 그 전문적으로 파는 그 부티크라는 이런 거 가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주식을 돈 버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 거죠. 투자를. 종목이 19개예요. 19개 중에 이분은 이제 삼성전자도 샀는데 네. 삼성전자도 20% 이렇게 25% 손해 보고 있고요. 비중 높은 거 20%. DB 하이텍 샀는데도 40% 손해 났고요. 건설주도 대우건설에서 45% 수익 손해고, SK 하이닉스 또 샀어요. 삼성장 또 35% 손해요. 그다음 저 1% 산 게 있어요. 1%. 1%도 있습니까? 1%산 주식들이도 막 하이버 1.2% 샀어요. 아하. 그래도 마이너스 30%예요. 예. 그리고 캠트론 역시도 2% 샀어요. 마이너스 35%예요. 즉 사업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사업을 하면 나만 망한 게 아니라 나 가족까지 다 망합니다. 즉 능력이 안 되면 사업을 안 하고 직장 다니고 즉 그든지 한 봉급이 보장되잖아요. 그러면 나는 주식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아무리 좋은 거 사고 이거 사고 막 책 보고 아무리 TV 보고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공부를 못하니까 아무것도 몰라, 그죠? 그러면 난 삼성전자만 사놔도 똑같은 거예요. 장이 이렇게 빠지면 세계적으로 다 내 것만 안 빠질까? 다 빠지고 우량주나 뭐나 다 빠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량주를 아무리 조금씩 넣어도 비중 많이 넣어도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건 주식 투자가 아니다. 그냥 찔러보는 거죠. 우리가 감자를 삶을 때 젓가락으로 찔러보는 사람도 있어요. 네. 감자를 젓가락으로 찔러보지 않아도 전문가의 주부들은 잘하는 사람은 다 알아요. 김나무보다 알고 냄새마다 다 알아요. 그죠? 네. 그래야만 감자를 삶는 레시피를 보고 하는 거지. 감자 삶는 것조차도. 왜 뚜껑 열어서 김나무에 찔러보냐고, 그죠? 가만히 있으면 다 할 수 있어요. 저도 할 수 있는데,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주식은 이렇게 내 돈, 피 같은 돈 들어갔는데, 그거 가지고 조금씩 사가지고 찔러보고, 여기 찔러보고, 저기 찔러보고, 안 됩니다. 그래봤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는 분들은 아예 주식도 당장 그만두고 회복할 때 가만히 놔둬도 언젠가 또 회복됩니다. 그때 회복 다 팔아가지고 예금을 가시라. 은행 넣는 게 훨씬 더 빠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굉장히 강한 코멘트를 남겨주셨는데 그만큼 지금 바짝 정신 한번 차려보시고 새롭게 접근을 해보시라는 충고 조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최병원 전문가님, 이 종목이 사실 되게 많은데 이 주요 종목들 종목별 한 줄 코멘트 간단히 좀 부탁드릴게요. 먼저 비중 10% 미만은 전량 매도. 내일 월요일 장사정할자 바로 다 팔고 없애시고요. 삼성전자가 지금 비중이 적은데 20%인데 이것을 비중을 확대합니다. 지금 살 때니까 55,000 이하는 비중 30%가 확대하고 본전감 파시고, DB하이텍은 비중 14%인데 DB하이텍 비중을 또 30% 늘려서 50% 수익 나면 파시면 됩니다. 50% 날 거예요. 그다음 대우건설은 건설주는 보유 금지, 접근 금지, 쳐다도 보지 말아라. 땅 파는 시대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SK 하이닉스 불투 메모리 반도 내년에 5조 정도 적자가 나는 회사입니다. 물론 경기가 회복되면 사야 돼, 적자 날 때 사야 되지만 아직은 불투명하게 살 필요가 없다. 이것도 매도 이렇게 매도해서 오히려 확실한 DB하이텍으로 가시라. 반도체면 나머지 다 파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강력하면서도 좀 명료한 코멘트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살펴드리는 포트폴리오는 김윤고님께서 유튜브로 신청을 해주신 포트폴리오거든요. 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럼 지금부터 그 결론으로 슬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승 매매 전략, 도대체 환승을 어떻게 할까 결론 내보고 환승해서 새롭게 가져갈 만한 포트폴리오까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승 매매 전략 구체적으로 더 살펴주시죠. 네, 전략을 이제 하기 전에 제가 환승 매매 전략에는 LG 에너지솔루션을 비중을 40% 사서 건드리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래야만 이분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판 우량주를 전시하는 게 아니라 확실한 부티크, 명품 부티크를 나는 가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력 LG 에너지솔루션 사시는데, 이게 전기차 배터리 셀이 글로벌 선도 기업입니다. 중국 CAT 빼고 1등이기 때문에 중국 빼고 1등입니다. 앞으로 미국에도 1등 되고요. 미국의 1등국, 세계 1등 국가에 가서 1등하는 회사인데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다음에 미국 전기차 시장 개화가 이제 내년부터 지금 미국 전기차 MS가 자동차의 침투율이 한 3% 정도 됩니다. 근데 목표가 이제 30%, 10배 산업이 성장하죠. 그럼 주가는 30배는 가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10배는 성장할 수. 이제 공장 만들고 있습니다. 전기차 산업에 뭐 테슬라는 전기차 만드는 거고 실제로 전기차 핵심은 배터리입니다. 그렇죠. 전기차 관련된 뉴스는 장기 투자자는 지금 보시면 안 되고 최고의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삼성전자도 안 갈 때 3년간 안 갈 때 있습니다. IMF 때도 안 갔죠. 그런데 삼성전자가 망한다고 해서 다 팔아가지고 100배는 못 먹었어요, 다들. 그죠? 그것처럼 이런 것은 사야 되고, 그 다음에 사상 고점 돌파 시에는 지금 현재 40만 정도라면 62만 9천이니까 거의 50불 이상, 지금 가격 43만 정도 오면 사면 거의 50불 이상 나고, 기본적으로 100만 원 돌파를 나중에 할 걸 보이기 때문에 50불 이상 충분히 나면 그때 팔든지 하시고, 그러게 대신에 제가 이제 요렇게 말씀드린 거는 장기 투자로 말씀드렸는데, 자, 2017년도 우리 코스피 종가가 2,467이었어요. 지금 종가가 오늘 2,236이에요. 2017년도 말 종가보다 지금 지수는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지수가 내려왔는데 주식은 그때 이후에 그 17년도 종가보다 많이 올라온 주식이 있습니다. 그 주식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런 생각으로, 마인드로. 그게 바로 삼성 SDI는 그때보다 3배가 올랐고요. 카카오는 지금도 그때보다 2배나 올랐습니다. 지수는 10% 빠졌는데 바로 그런 주식, 2017년도 지수는 그보다 낮는데도 주식이 많이 올라 있는 주식들은 장기적으로 계속 실적이 우상향하는 겁니다. 그런 것만 사놓고 지금 시장에 빠지든지 안 빠지든지 상관없이 이렇게 사놓고 오히려 내려가면 뭐 돈 생기면 더 사고 없으면 그냥 갖고 있어도 미래가 보장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바꾸셔야 된다. 이렇게 백화점으로 아무리 뭔가 해본다 해도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한 가지 생각만 갖고 가장 강력한 주식을 사가지고 가지고 있으면 나도 1등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바꾸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나 압축 좋은 종목으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와 DB하이텍을 일단 남겨두셔야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비중을 30%로 확대를 해보시고 본전쯤에서 매도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DB하이텍의 경우에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중은 30%까지 좀 늘려보시죠. 다른 종목들은 다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50% 정도 수익이 났을 때 매도 관점으로 말씀을 해주셨고요. 신규 매수할 종목, 아주 강력한 종목이 한 가지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을 나머지 40% 채워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종목으로 충분히 수익을 나머지 채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도 김윤곤님께서 전폭적으로 이 포트 변경을 그리고 압축을 통해서 좀 멀리 보시면서 수익 확실하게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마지막 환승 매매까지 살펴드렸습니다.